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사기 사건이 지금 정치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선물을 줬다. 그리고 김무성 전 의원이 이 사기꾼을 소개해 줬다. 또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이 수십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 이런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 사기업자에게 놀아났거나 또는 이 사기업자에게 선물을 받은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방금 전 충격적인 해명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청와대 연루설도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바로 이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 김모 씨를 2017년 12월 특별 사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누가 이 사기꾼을 특별 사면하도록 했느냐, 이런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져서 사면시켜졌다고 하지만 해명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사기 수산업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박영수 특검을 때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자칭 수산업자라는 이 사기꾼 혐의자 김모 씨, 이 사기 피해액만 지금 116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걸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맨 처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로부터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는 박영수 특검에 파견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과 관계가 돈독합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 부장검사를 사기꾼 혐의의 수산업자 김모 씨한테 소개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무성 전 의원이 또 이 사기꾼 김모 씨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소개해 준 사실을 이 수산업자 김 씨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상당히 이 파문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은 취임한 뒤에 선물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놨다고 합니다. 액수가 미미하다? 국정원장이 이런 업자한테 무슨 수산물을 선물 받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박영수 특검 역시 선물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성의 상징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사기꾼으로 보이는 수산업자로부터 선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고 누구를 소개해주고 아무튼 이익 카르텔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말했던, 지난 6.29 출정식에서 말했던 이익 카르텔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됩니다. 또 청와대에 만약에 이 사기 수산업자 김모 씨가 선물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사건 점점 더 여의도의 핵폭탄급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특별 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 김모 씨의 사기 범죄를 특별 사면해 준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혹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김모 씨, 이 수산업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2016년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 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 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와서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물이 뭔지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을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밝혀야 하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업자가 무슨 과메기나 선물을 보낸 거나 뒤지고 있다. 사기 범죄로 거둔 돈이 100억대가 넘는다. 이 돈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사건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관련자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이 커지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방금 전 이 해명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영수 특검은 무상으로 받았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다. 며칠간 차량을 렌트한 후 반납했다. 렌트비 2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박영수 특검의 해명 주장일 뿐입니다. 자, 지금 점점 더 이거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은 방금 전 입장문을 내고 철을 위한 차를 구입해주기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 김 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다. 며칠간 차량을 렌트한 뒤 반납했고 이 변호사를 통해 렌트비 250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김 씨에게 법률자문 변호사로 소개해줬던 인물로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박영수 특검의 주장이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건 일단 해명일 뿐입니다. 물론 박영수 특검이 포르쉐를 무상으로 적용받지 않고 시승만 하고 렌트비를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범죄들을 보면 대개 이런 해명들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박영수 특검의 주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진실은 경찰이 수사로 밝혀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 반대라면 박영수 특검은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박영수 특검은 김 씨에게 명절에 서너 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가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얼마나 호화로운 선물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선물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선물을 할 때 현금을 넣기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정폭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금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을까요? 흔히들 이런 수법을 씁니다. 선물을 한다고. 무엇보다 박영수 특검이 왜 이런 사기 혐의 수산업자로부터 선물을 정기적으로 받습니까? 그리고 왜 이런 사기 혐의자를 현직 부장검사한테 소개해 줍니까? 이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게다가 박영수 특검이 누굽니까? 아니,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사람 아닙니까? 정의의 상징처럼 그런 사람이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포르쉐를 돈을 줬다고 했지만 시승했다? 아니, 철을 위해 차를 구입하는데 포르쉐를 박영수 특검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특검 월급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물론 포르쉐를 돈이 있으면 철을 위해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국민의 감정으로 볼 때 그것도 이런 포르쉐를 시승하는 것이 이런 사기꾼 혐의자 수산업자를 통해서 합니까? 어떤 경우든 적절치 못합니다. 물론 박영수 특검이 깨끗한 분이고 시승비 250만 원 줬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명을 듣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박영수 말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애당초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김 씨에게 사기 혐의자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모 부장검사를 김 씨에게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인했습니다. 내가 소개해줬다. 자, 특검은 특검팀에서 2번 파견 근무를 한 이 부장검사가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게 되자 지역 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 씨를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흔히 부장검사와 업자가 만나면 부장검사가 이 업자로부터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스폰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업자 입장에서는 부장검사 하나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이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역에서. 아, 내 말이야. 나 포항에 말이야. 그 부장검사 이모하고 나 친해. 내 선물도 주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가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입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부장검사 입건됐습니다만 이 사람은 지금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했는데 이 사기 혐의자 김 씨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 자녀 학원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검사 월급이 그렇게 적습니까? 자녀 학원비까지도 이렇게 업자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아무튼 물론 이건 의혹이고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입건이 됐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박영수 특검 완전히 이번에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처럼 특사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에 청와대 측은 방금 전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형기가 상당히 진행됐고 그래서 이 청와대와는 관련성이 없다 말이지. 그렇지만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면 기준에 부합됐기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청와대 설명처럼 기준에 맞아서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만약에 청와대에서 이 사기 혐의자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 이거 수산업 게이트로 아마 이거 비화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